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일단 매출이 나왔을 때 1분기 매출이 있죠. 1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나올 건데 아무래도 하단 추정치로 본다면은 32.57밀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컨센으로 보면 34.84에서 39.87까지 예측이 되고 있고, 자, 상단으로 본다면 한 40.38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95%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2010년도 연간 매출은 175로서 컨센서스 188보다는 좀 하단으로 본다면 이 정도, 상단으로 본다면 200밀리언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2025년도 대비해서 한 71% 정도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요번에 1분기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25년도에 가이던스가 나올 거니까 요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올지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매출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키스트 있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입니다. 여기서 일단 100큐피트 큐브에 아이온큐 템포 시스템을 공급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온큐가 키스트에다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인도가 2025년도 말에서 2026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내에 현장 설치라든지 모든 모듈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 계약금의 상당 부분이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 자, 여기 한 분기별로 봤을 때 5밀리언에서 한 10밀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쪽 키스트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돈이 나올 것이 어디냐면 퀀텀 바셀 분야입니다. 2029년도까지 한 60밀리언이죠. 요 정도 일단 지금 모습에서 확장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바셀은 기존의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소유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아이온큐 템포 시스템을 추가로 가져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단 지금 현재 이상의 확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움직인다면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소유권 이전에도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서 1분기 중에도 판매가 인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중에 또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겠지만은 또 여기서 한 5에서 한 10밀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올 구멍이 또 일단은 퀀텀 바셀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공군연구소 있죠. FRL. 자, 여기서도 양자 네트워크나 이제 보안 통신 기술을 개발해서 5,400만 달러 규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러한 계약은 주로 원가 가산이라든지 마일스톤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아이온큐가 투입한 인력과 자원에 비례해서 매출이 발생한다. 인력과 자원에 비례해서. 그래서 분기당에 500만에서 800만 달러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5에서 한 8밀리언 정도 여기서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온 데가 FRL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2025년도 3월에 이미 시스템의 시운전을 마쳤기 때문에 2026년 1분기에는 ID 퀀티큐, 그 다음 벡터 어토믹 이런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네트워킹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의 개발 단계에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ID 퀀티큐에서도 또 매출이 일어나니까 뭐 한 8밀리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오크리지 연구소 있죠. 여기서 본다면 프로젝트가 에너지 그리드 최적화라든지 고급 에너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해서 파트너십이 되고 있는데, 자,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고부가 가치 컨설팅 전문 서비스를 매출로 구성한다. 그래서 아이온큐 시스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레퍼런스로 작용이 된다. 여기서도 1밀리언에서 분기별로 한 3밀리언까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한 네 군데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신규 매출입니다. 네트워킹이나 이제 센싱 분야죠. ID 퀀티큐라든지 벡터 어토믹 요 사업부가 2010년도 1분기부터 연결 매출에 본격적으로 기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 IDQ 있죠. 요거 자체 양자 키 분배 QKD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아이온큐 매출로 편입된다. 분기당에서 한 3에서 5밀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양자 센싱 벡터 어토믹 여기도 GPS가 작동되지 않는 환경 내에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국방의 센싱 기술을 계약을 소규모이지만 고수익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기도 뭐 1밀리언 정도 될까 말까 뭐 그 정도로 한번 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영업 외수익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35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캐시 폴트리스를 갖고 있는데 35억 달러를 막대한 현금이라든지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2020년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자, 그게 금리가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35억 달러 자산에서 발생한 연에서 3에서 한 4%의 수익률은 분기당에 2,6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영업 손실이 한 6천만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순연금 내 캐시프로에는 방어적인 그런 핵심 기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게티라든지 디웨이 등이 겪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반면에 아이온큐는 당분간 추가 자금의 조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치 희석의 리스크가 극히 낮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런 데도 알게 모르게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수익이 발생되니까 어느 정도 일단은 손실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한번 보게 되면 2025년도 4분기 때가 한 40밀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지금 이제 1분기 들어와서는 한 37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3밀리언 정도 떨어지고 있죠. 물론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주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지금 요때 모습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 매출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요번 가이던스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장소가 있다면은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 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물론 요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요번 1분기 때 있죠. 2016년도 1분기 때 자, 그때 나올 매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올 거고 아무래도 요때 가이던스에서 어떻게 더 많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1Q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한국 거 있죠. 한국에서 5에서 한 10밀리언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만 한번 보시죠. 10밀리언 정도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퀀텀 바셀에서도 한 10밀리언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A4RL 있죠. 공군 연구소에서도 한 5에서 한 8밀리언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크리지 있죠. 오크리지에서 한 3밀리언 정도가 예측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상장한 데 있죠. 그게 큐비텍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3에서 5밀리언 정도. 그 다음에 새로 난 양자 센싱 분야에서 한 1 정도. 자, 그래서 요 합하게 되면 한 37밀리언이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분기 때. 자, 근데 요거보다는 충분히 일단 더 많이 나오면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죠. 요번에 그래서 가이던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국가하고 지금 가벌먼트하고 계약이 돼서 더 많은 지금 이제 매출의 이런 정보가 나올지 자, 그것도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을 한번 보게 되면 2010년도 1분기 매출이 있죠. 그것이 37.48밀리언 정도 되고 있고 뭐 395% 정도 상승. 그다음에 43, 54, 64로서 2016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매출의 증가는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죠. 증가폭이. 그다음에 2017년도 역시도 조금씩은 매출이 61밀리언에서 95밀리언까지 매출의 증가세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매출의 증가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PS 레이쇼 이런 것들 본다라도 160배 정도 받고 있죠.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EV/CLG 이런 것들도 150배나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매출 대비해서 상당히 일단 160배는 상당히 높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고평가되고 있는데 자, 일단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북밸류 있죠. 그 장부 가치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반응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는 한 5.3일 정도 되고 있는데 보통 한 4.8일까지도 섹터 평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8일에다가 우리가 곱해보면 되겠죠. BPS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PS에다가 아무래도 지금 모습에서 4.8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BPS 북벨 부시얼 요거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북벨 부시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주당에 얼마만큼의 장부 가치가 되고 있는지 6.99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6.99에다가 우리 4.81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곱해주면 돼. 4.81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6.99죠. 곱하기 6.99달러.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33불, 34불 때는 완전히 저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불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건 저평가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덤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도 주가가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조금 하락된다도 또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 때 있죠. 저번에 왔던 것이 40불 깰 때고, 자, 그럴 때 40불 밑에라든지 그 깰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은 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갖고 가자.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장부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라든지 그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념을 가지시고 그 밑에 온다면 빠질 때마다 조금씩 갖고 가겠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좀 빠질 때, 저 그럴 때도 뭐 조금씩은 담아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인 김정상 교수가 올해 쓸모있는 양자 컴퓨팅 앱이 등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빅테크의 자금 쏠림도 가속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말에 월스트리트 중심으로 양큼의 거품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양큼의 응용 프로그램 앱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선두 기업들의 현금 동원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주목해야 될 양큼의 시장 트렌드는 정말 쓸모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M&A라든지 관련 기업의 현금 동원이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양자 컴퓨팅 회사들의 실적이나 가치를 보면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과 현실이 맞아야 되는데 기대치를 실제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품의 우려가 일어났다. 그래서 올해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인수합병이 좀 많은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는 이들 주식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주식들 중에서는 알파벳, 구글이 중심에 있고 그다음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이온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팅 시장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미성숙한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UBS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분자 시뮬레이션, 최적화 및 인공지능, 암호학 세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인공지능도 이 분야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양자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록 발전 속도는 좀 더디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서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11명의 UBS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의 행동을 활용함으로써 양컴이 현재 비용의 극히 일부만으로 가지고서도 전례 없는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양자 우위 시대, 즉 양자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시대는 한 2030년도에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의 연산 능력을 구현하려면 시뮬레이션에서 10의 21선계의 GPU가 필요하지만 구축 비용은 수천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UBS는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피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온 트랩 방식과 초전도체 요상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선두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과 IBM은 초전도체니까요. 같이 가는 기업들이 아닌 리게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또 다른 방식이고 그다음 D-Wave라든지 아이온큐도 역시나 좀 다른 방식이죠. 이건 어널링이니까 아이온큐는 지금 이온 트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만약에 다른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 앞서가게 되면 인수합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소유의 구글은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고 2024년도 12월에 출시된 양자칩 윌로우 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양자 오류 수정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더 많은 큐피트를 사용해서 오류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였고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도 10회 년에 걸리는 그런 표준의 벤치마크 계산을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얼마 상용화가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었고 마소와 아마존 역시도 양자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 특별히 마소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와 같은 소규모 양자 하드웨어 전문 기업과 협력하는 동시에 더욱더 안정적이고 빠른 큐피트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상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과 지금 더불어서 마소에 대해서는 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알파벳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파벳은 아직까지는 뭐 실용 단계가 안 됐으니까 그렇고 마소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실용 단계를 통해서 작은 기업들과 더불어서 같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단계에 가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승리할지는 어떤 큐피트 방식이 먼저 성공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소규모 기업들에 관해서는 1년 동안의 큰 폭의 상승과 급격한 하락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전체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아이온큐가 170달러가 넘고 있죠. 근데 수요일까지 12개월 동안 72% 급등했지만은 10월 이후로부터는 34%가 하락되고 있다. 그래서 팩셋에 따르면 아이온큐의 조정 배타는 2.37로서 평균 주식보다 변동성이 2배나 높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점에 사게 되면은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점에서 골라서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였던 이 전략가는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금으로 눈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프리스의 전략가 입장에서는 암호학적으로 중요한 양자 컴퓨팅의 등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곁에 올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개념 전체를 뒷받침하는 암호로 해독할 잠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자 컴퓨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일단 이 전략가의 생각에 따르면은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암호화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란 주장이 위태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온 요 전략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기 때문에 자신이 추천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10%를 전면 제외하고는 다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논의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 수학자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10년이 아닌 1, 2년 안에 실현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비트코인 지갑이 도난을 당하거나 해킹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학적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팅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개인키를 해독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트코인이 20에서 50%, 특히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이 도난이라든지 유출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발전하기 전에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결책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빼낸 10%를 이제는 금괴라든지 금관 관련 주식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즘에 일단 핫하고 있는 은가격 급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급등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은 가격이 2025년도 140% 이상 급등해서 사상 최고의 연간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2010년도 1월 1일 이후에도 25%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 수요라든지 정부와 중앙은행의 자산 축적을 포함한 투기적인 관심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시장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초과하는 백오데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동시에 런던에서 뉴욕 금고로 상당량의 은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뭐 90달러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100달러도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데 산업 추이와 더불어서 투기적인 관심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80년대 헌터 형제가 시장을 독점하려 했던 악명 높은 그런 사건과 같은 은광 열풍과는 좀 구별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의 상승세는 투기꾼들이 주도했다. 근데 이번에 상승세는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대규모의 국부펀드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실제로 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을 더 많이 축적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투기가 아니고 지금 좀 투자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은 태양광의 패널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서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재앙이라고 말했죠.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점점 더 파편화되고 부족해지는 글로벌의 공급 상황에서 직면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내 생산에 필요한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서 상하이에서는 거래되는 은 가격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또한 은은 2025년도 미국의 국가 핵심 광물의 목록에 추가되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밖으로 은을 빼돌리는데 빼돌리면서 막는데 도움을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상승이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에 기인한 상승이지 단지 투기적인 열풍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은선물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달 이후부터 들어가지고는 지금 0.7까지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선물 곡선이 백오데이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물 은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은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금요일날 현재로 봤을 때 실물금속 거래 중심지인 런던에서 거래된 현물은 가격이 1월 만기 선물 계약의 가격보다도 약간 높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지금 이제 프론트 먼스 퓨처의 컨트랙트보다도 원래는 아무래도 미래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 정상이죠. 콘텐고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물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현물로 일단 달라고 하니까 현물 가격이 치솟는다. 그러한 지금 백오데이션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단 상승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시장에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크게 지금 이제 웃도는 현상이죠. 웃도는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을 갖다 백오데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실물의 상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률이 저장 비용이랑 기타 투입 비용 이런 것들을 압도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이유는 시장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도 더 많이 일단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투기적인 열풍과 신규의 은 공급이 부족이 아무래도 가격 급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코맥스가 운영하고 있는 금고의 공급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 초부터 자, 런던 금고에 보관돼 있던 실물이 있죠. 자, 그런 때 실물은 재고가 일단 뉴욕 금고로 대량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뉴욕 금고에 보관된 은 재고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버 인벤토리죠. 인벤토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요거 자체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많이 건너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런던 금속 시장협회 모의자산 자료는 런던 금고에서 다른 곳으로 자산이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관세 부과 위협이 있었고 그 결과 수억의 원수의 은이 뉴욕으로 이동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의 대부분은 런던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뉴욕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그 다음에 실물 공급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실물 은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하고도 은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금은 가격의 비율이 있는데 2021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속 시장이 특유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은을 비롯한 다른 기금속 가격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금속 가격의 상승세가 정확히 그런 방식을 전개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금 시장 가격이 $50나 $100 오르게 되면은 금을 충분히 사지 않은 고객이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은을 살까요? 이렇게 묻겠고, 자, 그들은 은에 대해서도 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은값이 오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이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격이 2011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높은 적이 없다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자, 금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4,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4,700 되고 있는데, 지금 은 가격을 본다면 아직까지 $100가 안 됐죠. 한 $94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보통 일단 금 가격이 한 10배 정도, 지금 10분의 1 정도, 10% 정도 있죠. 자, 그 정도 되는 것이 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70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은의 상승 추세가 개인 투자가들이 은 ETF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독립 투자자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모니터하는 리서치 앱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매수세가 급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소규모 개인 투자가들이 은을 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상품 거래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최근 30일간의 개인 투자가 유입이 9억 2,180만 달러의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의 러시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모습이다. 2021년 한번 붐을 일을 때보다도 약간은 못 미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프로쉘즈 울트라 실버 ETF와 같은 인기 상품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숏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숏 자금도 ETF인데 숏 자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자산이 3개월 만에 가치가 2배로 올라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움직임이 양쪽 거래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가들이 숏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롱도 많이 하고 있다. 두 가지 다 하고 있다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수요 급증 외에도 지정학적 우려가 구조가 은 가격 상승에 또 기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진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에 대한 불안감, 이른바 화폐 가치 절하에 따른 은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숏을 쳤는데 숏을 갖다 해서 막기 위해서 또 올리는 그런 입장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HSBC의 은의 공급과 수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총 공급량 있죠. 총 공급량에서 2010년도 전망을 본다면은 1044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총 수요 있죠. 총 수요를 봤을 때는 1184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40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시장 균형이 불균형이다. 그래서 지금 저 공급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2027년도도 예측치를 보면은 1052죠. 공급량이. 근데 지금 수요는 111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9라는 겁니다. 두 개 다지면 아직까지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아직도 아무래도 은 가격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선물 거래자들은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 파란 거 있죠. 이건 롱입니다. 롱은 레거시, 실베, 코맥스에서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숏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롱 포지션을 갖고 감에도 불구하고 롱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롱도 좀 많이 줄었다면 숏은 좀 그대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롱과 숏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롱이 많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옵션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 붙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투기 세력이고 지금 이제 선물 세력이고 현물 세력이 다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은옵션의 외가격 OTM입니다. 아웃 오브 마니. OTM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붙었다. 그게 미결지 역전이 급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픈 인터레스트에 OTM에 너무 많이 붙었다. 이제 외가격에도 많이 붙었다는 말은 엄청난 투기 세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OTM은 가격이 낮죠. 그래서 한 방에 엄청나게 갑자기 시간 가치까지 돼가지고 엄청나게 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붙는 것이 아웃 오브 마니 외가격의 네이키드 전략인데, 자, 그런 것들이 미결적증이 많이 붙었던 완전히 투기로 지금 범벅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51선이고 여기가 201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조금 일단은 지금 이제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거의 100불대까지 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